여러분, 먼저 솔직하게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집에 와서 밥 먹고 나면 자기 집으로 빨리 가려고 하지 않나요? 전화해도 바쁘다고 하고, 만나자고 해도 시간이 없다고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뭔가 물어보기만 해도 피곤한 표정을 짓지 않나요? 좋은 말 해주려고 했는데 잔소리라며 듣기 싫어하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간섭한다고 하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이번엔 무관심하다고 섭섭해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변을 보면 분명히 자식들과 편안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안부를 묻고 고민이 있으면 부모에게 털어놓고 명절이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가정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혹시 더 많이 베풀어서? 더 좋은 말을 해줘서? 더 자주 연락해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편안해지는 비밀, 그리고 나이 들어서야 깨닫게 되는 부모 노릇의 진짜 지혜에 대해서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에 조금의 변화만 준다면 자식들과의 관계가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하신다면 자식들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내용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세대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부터 찾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방법을 알려주고, 경험이 많으니까 가르쳐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30대, 40대가 된 우리 자식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자라났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답이 다 나오고, 유튜브에서 설명도 들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정보나 해결책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는 것이에요. 첫 번째, 해답 주기를 멈추고 마음 읽기부터 시작하세요. 딸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엄마, 회사에서 팀장이 나한테만 유독 까다로워. 정말 스트레스야. 이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러면 너도 일을 더 꼼꼼하게 해봐라. 아니면 그 팀장한테 직접 가서 얘기를 해보든지. 내가 직장 생활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그런 상사들은 원래 그래. 회사 옮기는 것도 생각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바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살아본 경험으로는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자식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서 편해졌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데 잠깐, 딸이 정말 원하는 게 해결책일까요? 사실 딸은 이런 마음일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지? 억울해. 집에 와서라도 이 기분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엄마가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가 바로 내가 이렇게 해봐라라고 말하는 순간 딸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엄마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내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더 심한 경우에는 이런 생각까지 들 수 있어요. 엄마한테 얘기했다가 괜히 기분만 상했네.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 안 해야겠어. 그러면 딸이 더 이상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사람이 감정을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공감해주면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이 안정되면서 오히려 스스로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감정을 표현했는데 바로 해결책이나 비판이 돌아오면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활성화되어서 생각이 막히고 방어적이 된다고 해요. 즉, 공감을 먼저 받으면 오히려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이 힘들다고 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 얼마나 속상했을까? 매일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하느라 고생이 많네. 그 팀장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이 힘들겠다.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 마음고생이 심했겠네. 이런 식으로 먼저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딸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다른 동료들한테는 별말 안 하는데 나한테만 그래서 더 서운해. 아무래도 내가 신입이라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슬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되기도 해. 회사 그만둬야 하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진짜 마음을 털어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좀 더 참고 지켜봐야겠어. 아니면 선배한테 조언을 구해볼까? 아니면 다른 부서 사람들하고도 친해져서 분위기를 파악해볼까? 일단은 내가 할 일을 더 완벽하게 해서 트집 잡힐 여지를 줄여보자. 우리가 해결책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순서예요. 공감이 먼저, 조언은 나중에. 자식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리고 정말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살짝 의견을 보태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떨까? 내 경험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자식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로 자식이 조언을 원할 때만 하는 겁니다. 자식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든지 조언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잔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자식의 감정을 공감해 줄 때 너무 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힘들었겠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말고 자식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적당한 거리두기의 기술을 익히세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나요? 요즘 자식들, 특히 결혼한 자식들은 우리 때와는 다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맞벌이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자기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하고요.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너무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려고 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고 좋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됩니다. 오늘도 엄마한테서 연락 왔네. 뭐라고 답해야 하지? 바쁜데 지금 전화 받아야 하나? 이번 주말에도 집에 가야 하나? 그런데 우리도 쉬고 싶은데. 만약에 답장을 늦게 하면 서운해 하실 텐데.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와의 연락을 의무로 느끼게 되어요. 자연스러운 그리움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자식이 바쁠 때는 그냥 두고 자식이 여유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예요. 연락 안 온 지 일주일이 됐네. 뭔가 바쁜 일이 있나 보다. 괜찮겠지 뭐. 시간 날 때 연락하겠지. 얘들이 건강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자식이 연락을 안 하면 걱정도 되고, 보고 싶기도 하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나를 귀찮아하는 건 아닐까?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한테 자주 연락한다던데.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불안감을 참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정말 시간이 날 때 먼저 연락해 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안부 여쭤봐요.
괜찮으셨어요?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이런 연락을 받으면 어떤 기분이세요? 억지로 받는 연락보다 훨씬 기분 좋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연락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는 대화가 의무적인 대화가 아니라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대화가 되는 거죠. 거리두기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자식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애착 관계가 바로 이런 거예요. 가까이 있을 때는 따뜻하게 대하고 멀리 있을 때는 믿고 기다려주는 것. 이런 관계에서 자식들이 심리적으로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부모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안정감은 있으면서도 숨막히지 않는 자유로움도 있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연락 주기를 조절해 보세요. 매일 안부 문자를 보내던 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답장을 늦게 해도 왜 답장이 늦니? 라고 묻지 마세요. 바쁜가 보다 하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만나자고 할 때도 자식의 스케줄을 먼저 물어보세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안 되면 다른 때로 하자. 이런 식으로 자식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억지로 시간을 내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식이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서운해하지 말고 그래, 괜찮다. 다음에 보자. 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자식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또 중요한 건 자식의 생활 패턴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식이 주말에 늦게 일어나는 편이면 아침 일찍 전화하지 마시고 평일 저녁에 바쁜 시간이면 그 시간대는 피해 주시고요. 자식만의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부모를 편안한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압박하지 않으시는구나. 내 상황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겠네.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과거의 계산서를 찢어버리세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한테 이런 말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대학 등록금도 내가 다 댔잖아. 결혼할 때도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너희 집 살 때 보탠 돈이 얼마인데? 손자 돌봐주고 있는 것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물론 다 사실이죠. 정말 많은 걸 해주셨을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도와주셨을 테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자식들이 고마워하기보다는 더 멀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심리적 채무감이라고 부릅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빚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진 빚을 언제 다 갚지? 뭘 하든 항상 그때 해준 얘기가 나오네. 내가 뭘 해도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자식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해주신 만큼 나도 보답해야 해. 그런데 내가 지금 그만큼 할 수 있나? 돈으로는 갚을 수 없고, 그럼 뭘로 갚아야 하지?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 그런데 그게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부담감이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성인이 된 자식들은 자기만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과거에 해준 일들을 계속 언급하면 자식들은 자신의 자율성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내가 어른인데도 여전히 부모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 판단보다는 부모님이 해주신 일들이 더 중요한가? 나는 독립적인 인간이 아니라 부모님께 의존하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자식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숨이 막힌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피하게 되는 거죠.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아들 사업이 어려울 때 큰 돈을 도와주셨는데
나중에 아들이 성공해서 갚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돈이야? 내가 네 엄마인데 당연한 거지. 내가 잘 되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보답이야. 돈 갚을 생각 말고 내 가족 잘 챙기고 건강하게 살아라. 그 아들이 어떻게 말하던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해. 도와주시고도 은혜를 입히지 않으셔. 그런 어머니 덕분에 나도 내 아이들한테 그런 부모가 되고 싶어. 어머니가 해주신 일들을 절대 잊을 수 없어. 그런데 그 마음이 부담이 아니라 감사야. 이게 바로 진짜 감사예요.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저절로 우러나오는 감사 말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버지는 딸의 결혼 준비를 도와주시면서 한 번도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예식장 예약부터 혼수 준비까지 묵묵히 도와주시면서도 내가 얼마나 해주는지 알아라. 는 식의 말은 전혀 하지 않으셨죠. 심지어 사위가 고마워하면 뭘 그런 걸 가지고 우리 딸 행복하면 그만이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딸이 결혼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버지께 더 자주 안부를 묻고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일들을 챙겨드리고 명절이 아니어도 자주 찾아뵙더라고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준 것들을 굳이 언급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식한테 해준 건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한 거야. 보답을 바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해주고 싶어서 한 거야. 자식이 행복하면 그게 나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야. 자식이 고마워하든 안 하든 그건 자식의 몫이고 나는 그냥 줄 수 있어서 행복해. 이런 마음가짐이 되면 자식들도 편안해져요. 그리고 그런 편안함 속에서 진짜 감사가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려면 내 마음의 여유가 필요해요. 내가 해준 만큼 되돌려받고 싶다는 기대를 내려놓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자식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랑은 억지로 만든 고마움보다 훨씬 깊고 오래갑니다. 또 중요한 건 도움을 줄 때도 내가 정말 여유가 있을 때만 주는 거예요. 억지로 주면서 나중에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도 도와줬는지 아니? 라고 말하게 될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지금은 여건이 안 된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아요. 자식들도 부모가 억지로 희생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부모가 여유 있게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는 걸 더 고맙게 생각해요. 네 번째, 구원자 콤플렉스를 버리세요. 자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당장 달려가서 해결해주고 싶죠. 더 빠르게, 더 확실하게, 더 좋은 방법으로요. 내가 나서면 금방 해결될 텐데. 자식이 헤매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어.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바로 나서게 되죠. 아들이 집 구하기가 쉽지 않네라고 하면 내가 부동산 알아봐 줄게라고 하고요. 딸이 아이 학원 어디로 보낼지 모르겠어라고 하면 내가 수소문해서 좋은 데 찾아줄게라고 하고요. 며느리가 요리가 잘 안 돼요라고 하면 내가 가서 해줄게라고 하고요. 물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때도 있어요. 자식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거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도와줘야죠. 하지만 자식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우리가 나서서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점점 의존적이 됩니다. 어차피 부모님이 해주실 거야. 내가 굳이 힘들게 할 필요 없지. 부모님이 하시는 게 더 빠르고 확실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식의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부모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다른 사람들은 다 혼자 잘 해내는데 나만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자식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게 돼요. 그리고 점점 더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해요. 계속 도움을 받다 보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한 어머니가 아들이 결혼할 때부터 모든 걸 다 챙겨주셨어요. 신혼집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전제품 사는 것, 심지어 아들 부부 싸움까지 중재해 주시고요. 손자가 태어나면 육아도 도와주시고 아들이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 방법도 찾아주시고 처음에는 아들이 우리 엄마가 정말 좋으시다며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뭘 하든 엄마 생각은 어때? 라고 먼저 물어보게 되고 엄마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며느리가 답답해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40살이 넘었는데도 뭐든지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자기 의견이 없어요. 나보다 어머니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결국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고 가정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그때서야 그 어머니가 깨달으셨죠. 내가 너무 많이 해줘서 아들을 망쳤구나. 아들이 독립적인 어른이 되지 못하게 했구나. 이게 바로 과잉 보호의 문제점이에요. 부모는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식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이 어려움을 토로할 때 바로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뭔가 계획을 세워봤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혼자 해보고 싶어? 아니면 같이 해볼까? 자식이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만, 자식이 요청할 때만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식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냈을 때의 성취감도 느끼게 되고요.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부모보다도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이런 방식을 쓰셨어요. 아들이 아버지,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해요라고 했을 때 바로 내가 돈을 빌려줄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럼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시면서 아들과 함께 여러 방법들을 검토해 보셨어요. 은행 대출, 정부 지원 사업, 투자자 유치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알아보시면서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보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보증을 서줄 수는 있다고 하시면서 완전히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 조력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결국 아들이 스스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고 나중에 성공도 했어요. 그 아들이 어떻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냥 돈을 주셨다면 나는 계속 아버지한테 의존했을 텐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어요.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혼자서 해결할 자신이 있어요. 이게 바로 진짜 도움입니다. 당장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조력자가 되세요. 자식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고 정말 필요할 때만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실패하더라도 괜찮다, 다시 해보자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자식이 우리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5번째, 판사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우리 눈에 이상해 보이는 선택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평가하게 되죠.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녀?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좋겠어? 그 일은 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애는 언제 가질 거야? 그 사람과 사귀는 게 맞니? 이런 말들이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식을 위한 조언이에요. 더 좋은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 말이죠. 자식이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은 이런 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부모님은 내가 하는 모든 걸 문제 삼으시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으시는구나. 항상 뭔가 고쳐야 할 사람으로만 보시는구나. 내 선택을 믿어주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에는 이런 감정까지 들 수 있어요. 나는 언제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부모님 눈에는 내가 항상 문제투성이로 보이는구나. 내가 뭘 해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 자식들이 진짜 자신의 모습을 숨기게 됩니다. 부모 앞에서는 가면을 쓰고 지내게 되는 거죠. 부모가 좋아할 만한 모습만 보여주고 진짜 고민이나 생각은 감추게 되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실 거야?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겠어. 그러면 진정한 소통이 일어날 수 없겠죠. 표면적인 대화만 오가게 되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나누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이라는 개념을 얘기했어요.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든 일단 받아준다는 뜻이에요. 좋든 싫든, 내 기준에 맞든 안 맞든, 일단은 그 사람의 선택과 생각을 인정해주는 거죠. 그래야 진짜 소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나는 결혼 생각이 없어라고 말한다면? 무슨 소리야? 결혼은 해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왜 그런 마음이 들어? 라고 물어보세요. 자식이 평소와 다른 스타일의 옷을 입고 왔다면? 그게 뭐니? 라고 하지 마시고, 새로운 스타일이네. 어떤 기분으로 입게 된 거야? 라고 관심을 보여주세요. 자식이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해도 일단은 내가 그런 선택을 했구나 라고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식이 진짜 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사실은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연애를 해봤는데 상처를 받아서,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이런 스타일이 내 개성을 더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이 일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서, 그때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조언을 하시면 돼요. 내 마음은 이해해. 그런데 내가 보기엔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은데. 내 선택을 존중해. 다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아도. 이런 식으로 강요가 아닌 제안의 형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도 부모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면서 조언해 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판단부터 하지 마세요.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우리 자식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어떤 경험이나 고민이 있었을까?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자식도 마음을 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식의 선택이 정말 잘못된 것 같다면 그때 가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시면 돼요. 내 생각은 들었어. 그런데 부모로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해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자식들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너는 소중한 존재야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선택은 잘못될 수 있어도 사람 자체는 소중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너는 내 소중한 자식이야. 실수를 해도 괜찮아. 그것도 경험이니까. 내가 행복하면 그게 나한테는 가장 중요해. 이런 말들이 자식에게는 큰 위안이 되어요. 그리고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식들이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까지 5가지 원칙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식을 독립된 어른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는 모든 걸 가르쳐주고 지켜줘야 했어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모든 걸 결정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줘야 했죠. 그런데 자식이 성인이 되면 우리의 역할도 바뀌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부모에서 지지하는 부모로, 이끄는 부모에서 기다리는 부모로, 보호하는 부모에서 믿어주는 부모로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해온 방식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특히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해줘야 한다고 배워왔잖아요.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해왔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믿어왔고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 자식들은 우리 때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부모의 모습도 다르고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니구나. 자식들이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그럼 나도 바뀔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뀔 수는 없어요. 오랫동안 쌓인 관계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자식들도 처음에는 부모님이 왜 이러시지? 하고 어색해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자식과 대화할 때 정답부터 주려고 하지 마시고 힘들었겠다라는 말부터 해보세요. 자식에게 과거에 해준 일들을 들먹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 말을 삼켜보세요. 자식한테서 연락이 며칠 없어도 바쁜가 보다 하고 여유를 가져보세요. 자식이 뭔가 어려워해도 바로 나서지 마시고 어떻게 하고 싶어? 하고 물어보세요. 자식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해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일단 받아주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좋은 방법을 아는데 왜 말하면 안 되지? 자식이 잘못되는 걸 뻔히 보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나? 내가 해주면 훨씬 쉽게 해결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참아보세요. 자식을 믿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식들이 더 현명할 수도 있어요.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게 더 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과 책임감을 기르게 됩니다. 그게 결국은 자식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이 변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부모님이 예전과 다르네.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해졌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네. 그러면서 점점 더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되어요.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스스로 가까워지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관계는 평생 지속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게 될 때 자식들이 기꺼이 우리 곁에 있어 주려고 할 거예요.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진짜 어른으로 존중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모실 차례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였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사랑으로 키웠잖아요. 밤새워 간병하고 학비 마련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우리 자신은 희생하면서까지 했잖아요. 그 모든 게 다 사랑이었어요. 이제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만 조금 바꾸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주려고 하는 대신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고, 더 가르치려고 하는 대신 더 믿어주고, 더 잡으려고 하는 대신 더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자식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요. 그리고 이렇게 관계가 편안해지면 우리도 훨씬 더 행복해질 거예요. 자식들과 만날 때마다 눈치 보고 서운해할 필요 없이 정말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모든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이해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지혜를 나누면 더 많은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런 방법 써봤더니 효과가 있더라. 아직 어렵지만 조금씩 해보고 있어요. 우리 집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해결했어요. 이런 경험담들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면 좋겠어요. 부모 노릇이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함께라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을 거예요. 10분 지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실용적인 내용들을 계속 준비할 예정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친구관계,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인생의 후반부가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사랑하는 자식들과 더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따뜻하고 즐거워지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